신도시의 물량이면서 여기 생긴 지 한 달도 안 된 그런 아파트 청약 물량입니다. 또 공원과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추후에 더블 역세권이 될 수 있는 아파트 분양 물량이면서 대단지의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강변에 바로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 노선이 개통이 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검단 호수공원역 중흥 S클래스 분양 정보를 지금부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먼저 살펴보면은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신도시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1013대가 분양을 시작을 합니다. 지하 최저 2층부터 이제 지상 최고층 25층까지 12개 동의 대단지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4제곱미터, 112제곱미터, 114제곱미터로 이루어진 물량입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 2028년 8월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 분양 물량이에요. 단지 주요 정보 및 분양 일정을 한번 살펴보시면 민영주택이고요. 해당 지역은 인천광역시 거주자, 그리고 기타 지역은 수도권 거주자가 되고요. 비규제 지역, 재당첨 제한은 10년, 전매 제한 3년, 거주 의무 기간은 없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과도한 분양가 책정이 되지 않은 물량이고요. 공공택지의 대규모의 택지 개발 물량이기 때문에 수도권 거주자 모두 청약이 가능한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특별공급 접수일은 7월 14일, 그리고 1순위는 7월 15일, 그리고 당첨자 발표일은 7월 22일에 있습니다. 입지 환경을 한번 살펴보시면 검단 신도시가 있는데요. 이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에 개발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른 2기 신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6월 달에 개통을 한 게 이 계양역에서부터 아라역, 신검단 중앙역, 그리고 검단 호수공원역까지 3개의 역사가 개통을 했습니다. 이제 개통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노선을 이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노선을 통해 가지고 마곡이라든가 그리고 여의도, 또 김포공항 이런 직주 근접이 가능한 곳으로 빠르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의 검단 신도시의 교통 개선이 추후에 가격 상승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분양하는 중흥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역사 검단 호수공원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역하고의 거리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역세권의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변에 이제 상업지구라든가 그리고 공원, 그리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이런 것들이 또 생길 예정이기 때문에 입지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좋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역도 가까이 이용하면서 공원과 학교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입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김포 쪽에 지하철 5호선 연장 개통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 방화역에서 김포와 검단을 거쳐서 5호선 연장 개통에 대한 계획이 곧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추후에는 가격 상승 여력이 더 있다고 개인적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에 이제 초반에 분양을 받았던 가격보다는 상당히 많이 올랐지만은 그래도 개발에 따른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입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격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제 위치이고요. 검단 호수공원역의 중흥 S클래스 2028년 8월에 입주 예정인데요. 33평형의 분양가가 이제 6억 800만원, 6억 원 정도에 책정이 됐습니다. 이제 주변에 분양을 했던 아파트들 보면은 검단 신도시 금강 펜테리움 3차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억 8,400만원,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호반 서밋 같은 경우에도 이제 4억 9천만원, 5억 원을 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신검단 중앙역에 있는 물량인데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도 이제 32평형이 4억 6천만 원에 이제 분양을 했던 물량입니다. 주변의 물량들이 여기 생기기 전에 개발이 이루어지기 전에 분양을 했기 때문에 이제 5억 원을 넘는 곳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여기 같은 경우 검단 신도시 중앙역 풍경채 어바니티 2차 같은 경우에 이제 5억 원을 좀 넘었었는데 이 주변의 아파트들이 거의 5억 원 미만에 분양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나온 분양 가격 검단호수 공원역 중흥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6억 원이 넘게 분양가가 나왔죠. 주변의 시세와 비교를 하면은 비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단 호수공원역이 개통하기 전의 가격이고 지금은 개통을 했기 때문에 이제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도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져요. 이제 아라역 같은 경우 계양역에서 첫 번째 역사인 아라역의 역세권의 아파트들 중에 대장 아파트인 우미린 더 시그니처의 가격을 보면 이제 이쪽에 더 가서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년차가 된 아파트인데 최근에 34평 실거래 가격이 이제 7억 8천만 원에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검단 신도시의 아파트의 가격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다라면 보시면 될 것 같고, 검단 호수공원역의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대적으로 주변 아파트와 비교해서 비싸 보이지만 그래도 추후에 나머지 아파트들이 이 역세권의 아파트의 가치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지 배치도를 살펴보면요. 이제 이쪽이 남쪽인데요. 정남향으로 배치가 된 것들도 보이고요. 남동향으로 배치가 된 것들도 보입니다. 또 이제 중학교 부지 그리고 공원을 바로 끼고 있기 때문에 이 공원을 통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아파트, 쾌적성을 가진 그런 녹지 공간이 풍부한 그런 아파트로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주민 카페, 피트니스 센터, 다목적 체육관이 있고요. 지하 1층과 지하 2층에 모두 다목적 체육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실내 골프 연습장, 스크린 골프장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도 있기 때문에 이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잘 지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평면도 간단히 살펴보시면 84A 타입 521세대 이제 포베이 판상형의 맞동풍이 가능한 구조이고요. 방이 3개에 그리고 알파룸까지 있기 때문에 구조가 상당히 좋다고 보여집니다. 안방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 파우더룸의 공간도 확보가 되어 있어서 평면도 같은 경우에 상당히 잘 빠진 평면도로 보여지고 손을 닦을 수 있는 이 공간이 또 욕실하고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84B타입 같은 경우에 180세대이고요. 이제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알파룸이 없습니다. 앞서 살펴본 84A타입과 같이 알파룸이 없는 것이 단점이고요. 다만 침실이 3개인데 이 침실 첫 번째 안방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 공간과 파우더룸 공간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창문도 잘 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팬트리 또 복도 팬트리까지 있기 때문에 효율성의 공간이 많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거실 같은 경우에는 전면창 외에도 양창, 측면창이 또 2개나 있기 때문에 환기성이 상당히 우수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평면도가 84A 타입과 비추어 봤을 때 알파룸이 없다는 거 빼고는 그래도 나쁘지 않는 평면도로 생각이 드네요. 112A 타입 같은 경우에 74개의 세대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침실 1, 2, 3, 방 3개의 알파룸까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안방에 드레스룸과 파우더룸이 상당히 큰 공간을 확보하고 있고요.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팬트리, 복도 팬트리 공간도 있고 이제 욕실 1 같은 경우에 손을 닦을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침실 2 같은 경우에도 전면창 외에 측면창이 다 있어서 환기가 우수할 것 같고요. 드레스룸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면창 외에 측면창과 또 이쪽 창도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성 있는 공간으로 만든 구조로 보여집니다. 114A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235세대 이제 포베이 판상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침실 1, 2, 3, 방 3개에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알파룸의 공간도 있고요. 그리고 드레스룸과 파우더룸의 공간이 상당히 크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맞통풍이 가능한 그런 구조이고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 복도 팬트리 공간도 있기 때문에 평면도가 상당히 잘 만들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청 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을 살펴보시면 이 물량 같은 경우에 만 19세 이상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고요. 수도권 거주자면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천광역시 50%, 수도권 50%,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로 당첨자를 선정하고요.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고 청약 통장은 12개월 이상 가입하에 있으면 됩니다. 또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치금을 면적에 맞춰가지고 납입해 놓으시면 되고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납입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8호제곱미터 이하의 84제곱미터 물량은 가점제 40%, 추첨제 60%이고요. 전용 면적 8호 초과 같은 경우에는 100%로 당첨자를 선정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분양 가격하고 제 생각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4A 타입 같은 경우에 521세대 6억 1,700만원, 84B 타입 180세대 5억 9,900만원, 112A 타입 같은 경우에 74개 세대 7억 1,400만원, 114A 타입 같은 경우에 235세대 7억 3,400만원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추첨제 60%, 그리고 84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물량 같은 경우에는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을 하고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 이제 6억 원의 아파트 분양 가격입니다. 이제 주변에 있는 아파트와 비교를 해 본다면 이전에 여기 생기기 전에 분양가보다는 이제 비싼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속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성장 가능성을 봤을 때는 이 정도 가격이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된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112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7억 원대를 넘어가기 때문에 부담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은 84A 타입이나 B 타입 같은 경우에 관심을 갖고 구독자분께서 청약을 넣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이제 주담대 같은 경우에도 6억을 추가하게 되면은 대출이 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물량, 내 잡기 자본을 들여가지고 최대한으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물량들 같은 경우에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물량들, 대출이 나오는 물량들의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불안정한 시기에 조금 비싸 보이는 물량이지만 그래도 성장 가능성이 있는 이 검단 신도시 물량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해링턴 플레이스 풍무 1단지, 2단지, 3단지 블록의 분양 소개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먼저 살펴보시면 1단지, 2단지, 3단지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위치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1단지 같은 경우에는 866세대 중에 일반 분양 670세대, 2단지 같은 경우에는 664세대, 3단지 같은 경우에는 239세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3단지 같은 경우에 239세대, 세대수가 작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분양 가격이 조금 저렴합니다. 좀 싸게 책정을 한 것 같아요. 건축 규모 같은 경우에는 뭐 29층, 뭐 21층 이렇게 20층 이상 지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3단지에만 이제 5구제곱미터 25평형의 아파트 평형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단지와 2단지 같은 경우에는 74제곱미터와 84제곱미터로 이루어져 있고요. 또 입주 시기 같은 경우에는 모두 2028년 8월에 예정이기 때문에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나는 시기 2027년 이후에 공급이 되는 물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지 주요 정보 및 분양 일정을 한번 살펴보시면 1단지, 2단지, 3단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은 해당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김포시 거주자가 우선해서 당첨자로 선정이 되고요. 물량이 많기 때문에 기타 지역인 수도권 거주자도 충분히 당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비규제 지역이고 재당첨 제한은 없고 전매 제한 6개월, 거주 의무 기간 없습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적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높은 분양 가격이 책정된 것으로 보여져요. 민간 택지이고요. 1단지 같은 경우에 특별공급 접수일 7월 14일, 그리고 2단지와 3단지 같은 경우에도 특별 공급 접수일은 모두 같습니다. 7월 14일. 그리고 일반 공급 1순위 같은 경우에도 모두 7월 15일로 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데요. 1단지 같은 경우에는 당첨자 발표일이 7월 23일. 그리고 2단지와 3단지 같은 경우에는 7월 22일로 되어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같게 되면은 중복 청약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청약을 할 때는 1단지에 한 곳을 넣으시고 2단지와 3단지의 당첨자 발표일이 이제 같으니까 2단지와 3단지 중에 한 곳을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지 환경을 한번 살펴보면은 거시적으로 봤을 때 이제 풍무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포 골드라인 풍무역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이제 5호선 방화역에서 끝나는 이 역의 5호선 연장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호선 연장 노선이 만약에 개발이 되게 된다면 이 풍무역이 더블 역세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임성배 부동산 스터디에 좀 더 직관적으로 자세히 이제 다루고 있는데 어쨌거나 풍무역이 더블 역세권이 되게 된다면 이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풍무역하고 장기역 같은 경우에는 더블 역세권이 될 수 있는 만큼 관심을 갖고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런 호재뿐만 아니라 이제 1단지와 2단지, 3단지, 대단지의 아파트로 들어서기 때문에 커뮤니티 시설들 그리고 대단지 아파트 프리미엄이 형성이 될 것으로 보여져요. 지금 현재 풍무역 인근에 이제 풍무 푸르지오, 센트럴 푸르지오가 있는데 이러한 아파트 가격과 비교를 해봤을 때 분양가가 좀 높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단점이긴 하지만 기존에 있는 인프라 시설들, 상가 밀집 지역들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홈플러스라든가 이제 풍무 도서관, 초등학교, 중학교 모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장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제 한강변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강의 인프라도 직간접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좌측에 보면은 김포 검단 신도시가 있는데 최근에 계양역에서 인천 지하철 1호선 세계 역사가 개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단 신도시 역시도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검단 신도시와 이 풍무역 인근의 주변 지역들이 시너지를 같이 발생하면서 앞으로 가격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가격을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은 1단지와 2단지 그리고 3단지가 있는데 이 1단지 같은 경우의 가격과 2단지 분양 가격 33평형과 29평형의 가격이 비슷합니다. 이제 29평형 같은 경우에는 6억 9,800만원, 7억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33평의 분양 가격은 7억 7천만원, 그리고 3단지에만 있는 25평 같은 경우에는 5억 9,600만원의 분양가가 책정이 됐습니다. 주변에 바로 비교를 할 수 있는 풍무 푸르지오와 풍무 센트럴 푸르지오가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의 평형하고 비교를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풍무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10년 차가 된 아파트이고요. 25평의 실거래 가격 5억 5,500만원, 29평 6억원, 34평 6억 5,200만원의 거래가 됐습니다. 이제 8년 차가 된 풍무 센트럴 푸르지오가 조금 더 풍무 푸르지오보다 비싸거든요.
같이 살펴보면은 8년차 된 이 아파트는 25평 실거래 가격 5억 8천만 원, 29평 같은 경우에 6억 4천7백만 원, 34평 같은 경우에 6억 7천8백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 풍무 센트럴 푸르지오하고 이제 비교를 해본다면 이제 25평 같은 경우에는 한 4천만 원 정도, 5천만 원 정도 비싼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5천만 원 정도 비싼데 8년차에 연수가 나고 이제 2028년 8월에 입주를 하게 되면은 10년 차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5천만 원 정도 차이는 신축 아파트와 비교를 해봤을 때 충분히 날 수 있는 가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해링턴 플레이스 풍무 같은 경우에는 분양 가격을 기가 막히게 책정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조금 과도하게 분양 가격을 책정했다면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졌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주택담보대출 주담대가 6억 원까지 되고요. 그리고 6억 원까지 된다면은 뭐 충분히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금액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호재가 반영된 아파트 분양 시기라고 보여지고, 또 분양 가격 같은 경우에도 아주 과도하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또 이제 5호선에 대한 호재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사람들이 많이 고민을 하게 만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2단지 같은 경우를 보면은 29평을 한번 살펴보면은 6억 4천7백만 원, 이제 5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것도. 그리고 그 33평 같은 경우에는 1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5평형 또는 29평형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충분히 청약 신청을 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풍무역하고 거리는 멉니다. 풍무 푸르지오하고 풍무 센트럴 푸르지오가 역세권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초등학교를 품고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중학교를 또 품고 있기 때문에 중학교 자녀를 두신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볼만한 분양 물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양 가격 같은 경우에는 아주 과도하게 분양 가격이 책정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33평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억 원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러한 청약은 좀 신중히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감도를 살펴보시면 이제 학교를 품고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1단지와 2단지, 3단지 이렇게 3개의 단지가 있습니다. 다만 도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좀 나뉘어져 있다는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그런 부분이에요. 단지 배치도를 보면은 이쪽이 남쪽인데요. 이제 남동향과 남서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찾길을 건너서 중학교에 가는 그런 학교들이 있고요. 이제 2단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를 갈 때 이 찾길을 도로를 건너지 않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하고도 가깝고 학교를 품고 있기 때문에 2단지가 가장 좋은 그런 단지로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커뮤니티를 살펴보시면 이제 1단지와 2단지, 3단지 나누어져서 이 커뮤니티가 형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단지 같은 경우에는 피트니스라든가 그리고 골프 연습장, 탈의실, 키즈 그라운드, 작은 도서관,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2단지 같은 경우에도 피트니스, 골프 연습장, 탈의실, 맘 키즈 카페, 작은 도서관, 스터디 카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단지 같은 경우에도 피트니스, 골프 연습장, 탈의실이 있는데 북카페와 이제 스터디룸 같은 경우도 있네요. 이제 다양하게 이런 커뮤니티 시설들을 넣으려고 했는데 이 단지 3개가 모두 합쳐져 가지고 더 좋은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면 좋았을 것 같은데 모두 이제 단지가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평면도를 살펴보면은 5구 A타입 같은 경우에 3블럭에 이제 40세대가 있는데 포베이 판상형으로 되어 있고요. 침실 1, 2, 3, 방 3개,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옆에 팬트리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안방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 창문이 나 있고 그리고 파우더룸도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맞동풍이 가능한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 5구 A타입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상당히 좋다고 보여집니다. 5구 B타입 같은 경우에 3블럭에 20세대, 5구 C타입 같은 경우에 3블럭에 20세대가 있는데 왼쪽이 이제 5구 B타입, 오른쪽이 5구 C타입이 되겠습니다. 이제 투베이 타워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침실 1, 2, 3 해서 방이 3개인 것은 같습니다. 그리고 안방에 드레스룸, 파우더룸 그것도 이제 같은 구조로 보여집니다.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별다른 차이 있는 거 없어 보이고요. 다만 이제 침실 3에 봤을 때 창문이 측면창과 전면창이 여긴 없습니다. 하지만은 C타입 같은 경우에 여기 전면창이 나 있기 때문에 이곳에 창문을 열어두면 이제 거실하고 맞동풍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5구 B타입보다는 C타입이 그래도 환기성이 우수하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74A 타입 같은 경우에 1블럭 94세대, 2블럭 126세대, 3블럭 80세대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74A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두 1블럭, 2블럭, 3블럭에 구성이 됩니다. 포베이 판상형의 마통풍이 가능한 그런 구조이고, 침실 1, 2, 3, 방 3개, 욕실 2개로 구성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알파룸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그리고 팬트리가 이제 구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드레스룸이 구성이 되어 있고, 또 드레스룸 옆에 파우더룸도 잘 구성이 되어 있어서 평면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잘 빠진 평면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74B 타입 같은 경우에 1블럭에 49세대, 2블럭에 42세대, 3블럭에 41세대, C 타입 같은 경우에 1블럭에 46세대, 2블럭에 51세대, 3블럭에 38세대. 왼쪽이 이제 B 타입, 오른쪽이 C 타입입니다. 같이 살펴보게 된다면 이제 투베이의 타워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침실 1, 침실 2, 침실 3. 방이 모두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 이제 작은 드레스룸과 파우더룸이 B 타입에는 구성이 되어 있는 반면에 C 타입 같은 경우에는 대형 드레스룸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큰 드레스룸이 구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가 있고요. C타입 같은 경우에도 현관 창고가 있습니다. B타입과 C타입 모두 현관 창고가 있고, 이제 팬트리 같은 경우에 B타입 같은 경우에는 침실 3 옆에 팬트리 공간이 있고요. 침실 3 옆에 C타입은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창문도 다 있고요. 제가 봤을 때 공간의 효율성 측면이 이제 거실 옆에도 여기 팬트리를 넣어줬네요. C타입이 훨씬 더 잘 빠진 평면도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59 타입도 그렇고 74 타입도 C타입이 모두 더 공간 효율성 측면에서 우수한 평면도로 보여집니다. 84A 타입 같은 경우에 평면도를 살펴보시면 1블럭에 266세대, 2블럭에 335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블럭에는 이제 84 타입이 없습니다. 59와 74만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포베이 판상형에 침실이 3개, 그리고 욕실이 2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안방에 드레스룸, 대형 드레스룸과 창문이 잘 나 있습니다.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와 주방 옆 팬트리 공간도 있고 맞동풍이 가능한 그런 구조입니다. 구조는 상당히 잘 빠져 있는데 알파룸이 없기 때문에 방이 3개라는 것은 30평도 방이 3개이기 때문에 좀 84제곱미터의 장점이 별로 부각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84B 타입 같은 경우에 1블럭 124세대, 2블럭 85세대, 84C 타입 같은 경우에 1블럭 91세대, 2블럭 25세대입니다. 왼쪽에 B타입 그리고 오른쪽에 C타입인데 같이 한번 살펴보면은 투베이 타워형이고요. 침실 1, 2, 3, 방 3개,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보면은 드레스룸이 좀 작고요. 오른쪽에 C타입 같은 경우에는 대형 드레스룸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침실 3개 동일하고요.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공간 모두 있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 작은 드레스룸이 침실 3에 또 있기 때문에 훨씬 더 C타입이 구성이 좋아 보이고요. 팬트리 공간 같은 경우는 이제 주방 옆에 84B 타입의 큰 팬트리가 있는 반면에 C타입 같은 경우에는 팬트리가 조금 작은 팬트리가 있네요. 대신에 침실 3에 드레스룸이 있는 게 장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 현관 창고가 있기 때문에 팬트리 조금 작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룸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구성이라고 보여져요. C타입이 더 좋은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모든 타입의 평면도가 C타입이 우수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신청 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을 살펴보시면 주택 소유 같은 경우에 1주택 이상도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만 19세 이상이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주지 확인 같은 경우에 수도권 거주자 모두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김포시 거주자가 우선해서 당첨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청약 통장은 10개월 이상이면서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을 이제 납입해 놓으시면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포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만원 8호제곱미터 전용이기 때문에 200만원 납입해 놓으시면 되고요.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250만원, 서울특별시는 300만원 납입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추첨제와 가점제 비율 같은 경우에는 전용 8호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당첨자를 선정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분양 가격하고 제 생각을 공유해 보면은 이제 1단지와 2단지, 3단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제 1단지 같은 경우에 74제곱미터 6억 9,800만원 선에 이제 최고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84타입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 7억 7천만원, 2단지 같은 경우에 74타입 같은 경우에 최고가
6억 9,900만원, 84 타입 같은 경우에 7억 7,200만원. 이 가격 같은 경우에 이제 59 타입 같은 경우에는 3단지만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A 타입 평면도하고 C 타입 평면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A 타입이 판상형이었기 때문에 청약을 하셔야 된다면 A 타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굳이 B 타입이나 C 타입까지 청약을 할 필요는 제 생각에는 없어 보여요. 59 타입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좀 6억 이하이기 때문에, 그리고 역하고 가깝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청약을 하게 된다면 59 A 타입이나 C 타입 청약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A 타입 위주로 청약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물량을 적극적으로 추천하진 않고요. 다만 5호선 호재, 그리고 대단지 아파트 프리미엄, 그리고 앞서 구축의 아파트들과 비교를 했을 때 완공이 되게 되면은 10년 이상 차이가 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랜드마크의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요지가 있습니다. 또 중학교를 품고 있기 때문에 중학교 자녀를 두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람 신청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